텔레비전은 광고의 폭발적인 증가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대중매체입니다. TV 광고의 효과는 많은 찬사와 함께 그만큼 비난을 받기도 했죠. 만약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해서 물건을 팔려고 한다면 TV만한 것이 없죠. Want my coat? 즉시 효과가 나타나고 Really, you can have it. 효력이 강력하죠. 그건 마치 반사적인과 흡사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광고를 보고 그 이미지와 상품을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Wow, thanks, Mean Joe. 텔레비전이 처음 발명된 것은 1927년이었고 1939년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였지만 텔레비전이 미국인들의 안방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였습니다. 1946년 미국에는 TV가 채 10,000대가 되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5년 후 약 1,000만 대가량의 TV가 판매됐습니다. We admire wieners, Oscar Mayer wieners, the best you ever put in buns. 라디오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텔레비전 방송은 처음부터 광고 수익에 의존했습니다. I'd like a package of those delicious mild Camel cigarettes. Unquestionably, she's being paid by the sponsor. 광고주들은 이미 라디오에서 했던 방식을 TV로 옮겨오면 된다는 걸 알았죠. 라디오 드라마를 TV 화면으로 옮겨와 TV 수상기로 전파를 쏘기만 하면 됐습니다. 라디오에서 했던 소프 오페라를 TV에서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였죠. See the USA in your Chevrolet. America's asking you to call. Drive your 라디오에서처럼 TV에서도 광고주들이 프로그램을 소유했죠. 인기 프로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광고주들이 방송 산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죠. 메카시 시절에는 공산주의자로 몰릴까 봐 광고주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큰 피해를 입었죠.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산당 당원이거나 공산주의자로 낙이 찍힌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고주들이 제작비를 댔으니까 광고주가 방송국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출연 금지 시킬 수가 있었죠. 광고주들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서 1950년대엔 퀴즈 프로의 우승자를 미리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퀴즈 프로 중 일부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승자가 정해져 있었지요. 방송국들은 스폰서인 광고주들의 압력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기 있고 잘생긴 참가자가 우승을 하도록 몰래 문제의 답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률도 오르고 상품의 광고 효과도 높아지기 때문이었죠. 1959년 이 사실이 세상에 폭로되자 방송 프로 제작과 배급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퀴즈쇼 사건이 터진 후 광고주들 대신 방송국이 힘을 장악했죠. 방송국들은 방송 시간대를 관리하며 광고주들에게 분 단위로 광고 시간을 판매했어요. 경영자들의 입김이 강했던 초기의 TV 광고는 단순한 광고 문구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dip, dab, dip, dab, dip. 가장 흔한 방법이 하드셀이었죠. The remarkable new Hotpoint Super Automatic. It not only bakes automatically, it even boils automatically, fries automatically. 하드셀은 직접적이고 집요한 광고 방법으로 똑같은 광고 문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였어요. You can even barbecue automatically. That automatic barbecue is marvelous. 그래서 소비자들은 매장에 가서 마치 로봇처럼 선반 위에 있는 그 상품에 손을 뻗게 되는 겁니다. Mr. Clean, Mr. Clean, Mr. Clean.
이런 반복적인 광고의 대가가 바로 테드 베이츠 광고사의 로서 리브스였습니다. 로저 리브스가 반복적인 광고를 개발했을 당시에는 광고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리모컨도 없었고 또 잡지도 몇 개 없었죠. 방송국도 3군데밖에 없었어요. 로저 리브스는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광고가 우리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게 만들었죠. Poor Marge. She'll never hold a man until she does something about her breath. Until she does something about her breath. Does something about her breath. 리브스는 USP 전략이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광고 방식을 다시 되살린 거죠. USP 전략은 상품을 사야 할 이유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건 마치 기계로 만든 어떤 제품을 선전할 때 이 기계로 만든 제품이 다른 기계로 만든 비슷한 다른 제품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리브스의 전략은 상품을 사야 하는 이유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소비자가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원더브레드는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똑똑똑 떨어지는 위산. 아나신은 빠르게 작용합니다. 아나신 광고는 로서 리브스의 가장 성공적인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강한 광고 문구와 불쾌한 이미지의 결합이 강력한 효과를 불러왔죠. Jimmy, please, not now. I'm too busy. 망치가 머리를 치는 걸로 두통을 표현했고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걸 이미지로 보여줬죠. 번개가 번쩍이는 등 온갖 불쾌한 이미지는 다 동원했습니다. 고통과 스트레스 등 나약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들을 극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이었죠. 아나씨는 다른 진통제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게 먹혀든 거죠. 이 광고가 나가고 난 후 아나신의 매출액은 6달 만에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광고가 아니었어요. 리브스가 원했던 건 바로 그거였죠. 두통의 괴로움을 상품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두통 때문에 약국에 가면 망설임 없이 아나신을 선택하게 만든 거죠.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 새로운 세대가 TV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Cool it, baby. 시청자들의 취향이 더욱 세련되졌고 광고는 이런 경향을 반영했습니다. 새로운 광고인들이 창작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Wow, what's that aftershave you're wearing? You high karate aftershave is so powerful. It drives women right out of their minds. 그들은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만들어낸 거죠. 시청자들도 똑같은 광고 문구를 100번씩 들려줘야 할 정도로 멍청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Nope, you can't make Burlington's new mid-length sock fall down. 광고계에서 처음으로 광고주들이 아니라 광고인들이 광고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죠. 모든 것이 변화했어요. 창작 혁명의 선봉에 섰던 인물은 메디슨 애비뉴의 정예팀 너일 데인 번베크의 빌 번베크였습니다. 번베크는 광고계의 피카소였습니다. 그는 모든 법칙을 파괴했죠. 그리고 새로운 광고 세대를 탄생시킨 독특한 광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광고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빌 번베크는 광고 잡지인 애드버타이징 에이지가 뽑은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선정됐습니다. 그의 작품인 폴크스바겐 광고는 최고의 광고로 손꼽히곤 합니다. 폴크스바겐 지면 광고가 시작된 것은 1959년. 그 후 TV 광고도 시작됐죠. 독특한 매력과 유머 감각으로 번베크는 미국인들에게 소형차의 매력을 선전했습니다. 창작과 예술이 마케팅과 상업성에 성공적으로 혼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아돌프 히틀러의 나라에서 만든 차를 미국에 판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당시 미국인들은 날개 달린 대형차를 몰고 다녔거든요.
그는 이 소형차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상품과 거리감을 유지하고 모순적인 이미지를 보여줘도 상품을 팔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한마디로 광고 시청자와 상품 사이의 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Have you ever wondered how the man who drives a snowplow drives to the snowplow? This one drives a Volkswagen. 볼kswagen사가 1979년 비틀의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번베크의 광고로 전 세계에 2,100만 대 이상의 비틀이 판매됐습니다. 50년대 창작혁명의 와중에 등장한 또 다른 인물은 영국 출신의 데이빗 오길비였습니다. 오길비 앤 매더의 창립자였던 오길비는 감정을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Big ideas. Now that's what the advertising business is really all about. 소비자들은 어떤 의미를 원합니다.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이 의미하는 것을 원하죠. 위대한 광고인 데이빗 오길비는 도보 비누를 팔 때 여성용과 남성용 모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여성용 비누로 광고한 거죠. 오길비 앤 매더가 제작한 맥스웰 하우스 광고는 지금도 시청자들에게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건 커피 끓는 소리였어요. 그 커피 끓는 소리만 들으면 다들 맥스웰 하우스 광고란 걸 알았지요. 그럼 사람들은 할머니 댁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커피 향과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김이 기억나겠지요. 감정을 자극하는 너무나 효과적인 광고였어요. 이처럼 효과적인 광고 하나면 충분하지요. 오길비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만들었던 몇몇 훌륭한 광고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가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유산은 사고방식과 새롭게 평가된 광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광고 일을 선망하게 됐으니까요. Blaze new trails. Try to make advertising history. 광고 혁명은 여성이 이끄는 최초의 광고사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바로 웰스, 리치 앤 그린의 메어리 웰스였죠. I can't believe I ate that whole thing. You ate it, Ralph. 메어리 웰스는 무척이나 세련되어진 60년대 시청자들의 취향을 만족시켰습니다. Well, you really did it to yourself this time. At least you remember the Alka-Seltzer. Plop, plop, fizz, fizz. Oh, what a relief it is. 웰스의 유머 감각과 재미있는 CM성은 알카셀처 광고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5, 60년대 말의 창작혁명이 광고계의 눈과 소비자의 인식을 일깨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광고는 유머 감각으로 시청자를 즐겁게 했죠. 재미있는 이미지로 시청자를 웃음짓게 했습니다. 성공적인 광고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을 하고 또 작업을 하고 다듬고 손질합니다. What's that? A pterodactyl. 영감을 얻기도 하죠. It's a miracle. 하지만 먼저 조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광고인들이 방 안에 앉아서 벼락 같은 아이디어가 머리를 내리치기만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죠. One banana or two bananas. 하지만 이 일에도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죠. He seems to prefer two. 광고주가 광고를 하는데 1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한다면 그 광고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조사입니다. Would you choose hamburger A, a Wendy's hamburger made fresh, or hamburger B made in advance? 광고계는 소비자의 심리를 파고들기 위해 전문가의 통찰력에 의존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여론조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32년 조지 갤럽이 뉴욕의 영앤 루피 검사의 대중매체 조사부 책임자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경험적인 마케팅을 광고의 토대로 처음 사용한 건 갤럽이었습니다. 단지 직감이 아닌 사실의 근거를 둔 광고였죠. 갤럽은 과학적인 설득 방식을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다양한 광고 방식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시험해 보았죠. 광고를 과학으로 간주했던 시절에는 광고 효과를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광고업자들은 천연색 광고와 짧고 간결한 광고 문구가 가장 눈에 잘 띈다는 조사 결과를 따랐습니다. 또한 반복이 중요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죠. 성공하려면 광고 문구를 반복해서 말해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극과 반응의 상관관계에 대해 믿었죠.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상품들의 독특한 특징을 바탕으로 광고를 만들었으므로 사람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었죠. Down go the mean old germs.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조사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광고 조사는 천체 물리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조사가 다른 과학 연구처럼 정확하고 과학적일 순 없죠. 그건 바로 인간의 행태와 태도, 신념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견도요. 인간의 행태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How many of you would like more cheese on your pizza? 이제는 그 효과에 대한 믿음이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광고 회사들은 조사를 필수적인 단계로 생각합니다. 광고업자들은 광고주들에게 왜 수백만 달러를 써야 하는지 확실한 이유를 제시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광고에서 조사는 술 취한 사람에게 난간과도 같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고객의 지갑을 열기 위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때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이 되어주는 겁니다. Well, that's every man, woman, and child. 오늘날의 광고들은 대부분 처음 제작을 할 때 선발된 몇몇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약 14지 12명으로 구성된 소비자 집단입니다. 진행자는 그런 조사 대상인 소비자 집단에게 상품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는 거죠. 우린 광고를 위한 조사에 많은 돈과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소비자를 반응하게 하고 무엇이 소비자한테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죠. (1970년) 맥도날드 최초의 광고 캠페인은 소비자 조사의 결과가 성공적인 광고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비자들한테 왜 맥도날드를 가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봤죠. 소비자들은 일종의 탈출이라고 했습니다. 맥도날드 광고 담당자들은 조사를 통해 탈출구를 판다는 멋진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런 탈출의 느낌을 표현하면서 사람들은 그게 마치 짧은 휴식과도 같다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곳에 와서 잠시 쉬면서 하세요. 이 광고는 조사 덕분에 큰 성공을 거둔 경우입니다. 광고 캠페인이 진행된 4년 동안 맥도날드의 매출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조사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죠. 광고인들은 때때로 직감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맥도날드가 처음 빅맥의 재료를 공개했을 때가 바로 그런 경우죠. 사람들은 빅맥의 재료엔 관심이 없다고 했죠. Lettuce and onion, sesame, all seed bun. 비밀로 하는 게 낫다고요. Pickles, cheese. 재료들을 전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Raw beef patties, pickles, sauce, lettuce, cheese, and this. 그런데 광고주가 우린 사람들에게 빅맥의 재료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Two all beef patties, special sauce, lettuce, cheese, onions, pickles, onions on a list.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간단한 노래로 알파벳을 가르치듯이 사람들한테 빅맥의 재료를 가르치겠다고 했죠. All right.
그래서 바로 이런 노래를 만들었죠. 쇠고기 패티 2장, 특별 소스 양상치, 치즈 피클 양파 참깨빵. 그리고 다음날 광고주한테 갔더니 매우 흡족해했어요. To all beef patty, special sauce, lettuce, cheese, pickles, onions on a sesame seed bun. 몇 년간 광고로 별 재미를 보지 못했던 타코벨은 1997년 효과적인 광고 캠페인을 위해 광고 대행사를 바꾸었습니다. 저희는 이 상표에 생명을 부여하려고 했어요. 소비자들에게 이 상표에 대한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상징을 만들고 싶었죠. 조사 결과 타코벨의 주요 고객층은 18세에서 24세의 젊은 남성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창조적인 영감이었죠. 제 동료인 척 베넷과 저는 일요일 오후에 살싸움하게 흐르는 어느 멕시코 레스토랑에 앉아 있다가 그 치와와 캐릭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얻게 된 겁니다. 저희 둘 다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치와와 한 마리를 봤죠. 마치 무슨 중요한 임무라도 띄고 있는 것처럼 사뭇 심각해 보였어요. 그때 바로 수천 편의 타코벨 광고를 위한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Yo quiero Taco Bell. 이 조그만 개가 젊은 남성들에게 강한 호소력이 있음이 곧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개나 아기를 이용하라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광고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 광고는 시트콤처럼 만들었죠. 주인공인 치와와가 있고 또 다른 보조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광고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치와와 얘기를 연속극처럼 만든 것입니다. 차이어 데이의 직원들은 타코벨의 광고를 제작하면서 개를 이용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늦은 밤이라는 개념을 조사하고 있어요. 타겟 소비자층인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늦은 밤과 타코벨의 관계를 조사했죠. 치와와와 늦은 밤이라는 개념이 잘 어울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런 후 그걸 크리에이티브 팀에게 갖고 가죠. 그리고 우리의 전략과 이 광고에서 추구하는 바가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카피라이터와 미술 감독으로 이루어진 크리에이티브 팀은 머리를 맞대고 광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과연 어떤 화면이 나올까 상상하고 있어요. 네. 저희 작업의 75%는 여기 앉아서 책을 뒤적이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파트너에 따라서 매우 달라요. 하지만 저희 둘은 매우 협력적인 관계죠. 정말 근사한 여자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여자 말이죠. 모든 아이디어는 크리에이티브 감독에게 먼저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광고를 위한 문구는 늦은 밤이 좋아요. 이 광고의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으로서 저는 치와와가 상징하는 이미지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와 어울리는 광고를 멋지고 또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음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늦은 밤이 좋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재밌는 일은 밤에 일어나니까요. 춤을 추고 파티를 열고 춤과 파티라? 그리고 하지만 아이디어들 중에서 광고로 제작되는 건 소수에 불과하죠. 늦은 밤이 좋다는 게 좀 약한 것 같아. 좀 더 특이하면서도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의 아이디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다시 시작해야만 돼요. 그런 경우 개념 설정과 조사를 다시 해서 더욱 다듬어진 광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치와와가 원하는 건 언제나 가장 멋진 장소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음식을 대접받는 걸 거예요. 광고 회사 자체 내에서 승인이 나면 광고주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처음 발상에서부터 마지막으로 TV 광고나 잡지에 지면 광고로 등장하기까지는 수많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광고 캠페인의 공식은 너무나 간단한 듯합니다. 먼저 엄청난 양의 조사를 하고 창작력을 발휘한 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행운을 비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나 소비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광고를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Yo quiero Taco Bell. 광고업자들도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를 겁니다.
Mamma mia, that's some species. Got spicy meatballs, Jack. Sorry. Take 28.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They keep going and going and going. 미국에서 정치적인 승리는 오래전부터 악수와 유세, 집회, 그리고 광고를 통해 얻을 수 있었죠.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광고는 정치 활동의 선봉에 서게 됐습니다. No man that knows anything about war is going to be reckless. Let's look at the record of the dark shadow of voting fraud, such as this, and his connections in high places. It's amazing how many things there are in television that you don't see. Voted himself a huge pay raise. Decided to raise taxes. Reduce the penalty for the crime of rape. Don't see. Television, voting fraud, personal fortune, it just doesn't add up. Gee, Dad, is all that true? Yes, son, every bit of it. 정치 광고는 한마디로 저질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담론은 헐뜯고 비방하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15초에서 30초짜리 광고들이 지배를 하지요. TV 정치 광고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무척 온건한 편이었죠. 비싼 광고비를 들인 미국 최초의 정치 광고는 1952년 대선에 나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광고였습니다. 아이젠하워의 광고는 반복적인 광고의 대가인 러서 리브스가 맡았습니다. 표준적인 광고 테크닉을 이용한 이 광고는 반복과 CM송을 사용했죠. You like Ike, I like Ike, everybody likes Ike for president. Hang out the banner, beat the drum, we'll take Ike to Washington. 러서 리브스는 광고계 인물로서는 처음으로 정치 캠페인을 지휘했죠. 그는 치약을 팔듯 정치 후보도 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견해는 오랜 세월 동안 인정받았죠. This then is a real all-American among Americans today. This then is Dwight David Eisenhower. 초기엔 정치 광고들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후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죠. Do you like a man who answers straight, a man who's always fair? We'll measure him against the others, and when you compare, you cast your vote for Kennedy, and the change that's overdue. So it's up to you, it's up to you, it's strictly up to you. 그러나 1964년 베리 골드워터와 맞선 린드 존슨의 정치 광고는 전혀 다른 테크닉인 두려움을 사용했습니다. 데이지라 불리는 이 광고는 토니 슈와츠가 만든 거죠. 존슨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 이것저것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데이지 꽃잎을 뜯는 장면을 찍어서 6, 8, 9. 그리고 눈을 클로즈업한 뒤 카운트다운을 하고 폭발 장면을 넣은 뒤에 존슨 대통령이 말을 넣겠다고 했어요. These are the stakes. We must either love each other or we must die. 이 광고는 적절한 시기에 등장했죠. 베트남전의 상황 악화와 냉전에 대한 우려로 미국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광고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인 핵전쟁에 대한 공포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광고는 단 한 번밖에 방영되지 않았지만 그 효과가 엄청나 골드워터는 전쟁 광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죠. 골드워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지만 그 이미지가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골드워터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존슨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거죠. 존슨이 압승을 거두자 정치 광고는 새로운 차원을 맞게 됩니다. 후보들이 자신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던 광고에서 이제는 적을 비난하고 헐뜯는 광고로 이행하게 된 겁니다. 다름 아닌 비난 광고로요. TBS의 정치 광고는 지금도 논쟁적인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부정적인 광고는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도 그 의미를 해석하려고 해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위험한 건 긍정적인 광고죠. 레이건의 미국에 다시 아침을이라는 광고는 거의 어떤 부정적인 암시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It's morning again in America. 레이건의 재선을 위한 정치 광고는 비난 광고의 주류를 벗어난 예외적인 것이었죠. 그 광고는 미국인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고가 정치계에서는 가장 잘 만들어진 광고라고 극찬했죠. 그리고 정치 광고의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죠. 그 후 정치 광고는 훨씬 나빠졌어요. Dukakis not only opposes the death penalty, he allowed first-degree murderers to have weekend passes from prison. 그리고 얼마 후 정치계에 악명 높은 윌리 호튼이 등장하게 됩니다. 조지 부시를 위한 일련의 정치 광고들은 마이클 듀카키스가 범죄자들에게 관대하다고 묘사했습니다. 1988년의 회전문 광고는 마이클 듀카키스를 뽑으면 주말 휴가로 외출한 범죄자들이 당신과 또 당신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했죠. 이 광고는 유권자들의 두려움을 자극했고 부시는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부정적 광고는 선거 캠페인의 주요 항목이 됐죠. While they've been discrediting each other, I've been issuing my 82-point plan to eliminate the federal deficit. 이미 그 효력이 입증된 부정적 정치 광고를 정치인들이 조만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의 유권자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보다는 투표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더 쉽죠. 그러므로 부정적 광고의 주된 목적은 상대 후보에게 투표하려 했던 사람들이 투표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표는 지켜야겠죠. 미국의 투표율은 존슨의 데이지 광고가 나오기 4년 전인 1960년과 비교해 15%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죠. 1996년 선거 동안 후보들이 텔레비전 광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모두 합치면 4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엄청난 광고비 때문에라도 국민들 중 99.9%는 아예 대통령 후보로 나설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0.1%를 위해서는 텔레비전이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은 누구라도 큰 이점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 돈을 투자해서 광고를 내보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If we decide to take this level of business creating capability nationwide, we'll all be plucking chickens for a living. 돈 많은 정치 후보들이 항상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TV에 출연함으로써 여론과 심지어는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죠. 텔레비전 정치 캠페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미국의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 때문에 정치적 광고를 금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보들은 연설할 권리가 있죠. 그럴 자유가 보장돼 있어요. 텔레비전을 이용해 정치인들은 대중에게 연설을 합니다. 하지만 쌍방향적인 대화는 아니죠. 1956년 대선 후보로 나선 애들레이 스티븐스는 텔레비전 광고에 의존한 정치적 담화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예견했습니다. I can talk to you, yes, but I can't listen to you. I can't hear about your problems, about your hopes and your fears. To do that, I've got to go out and see you in person. 1956년엔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죠. 수많은 채널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언제라도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꿀 수 있는 오늘날 사람들이 광고를 보게 하고 그걸 기억하게 하기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광고업자들에게 지금 한 가지 손을 들어준다고 하면 아마 리모컨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채널을 바꾸지 않고 광고를 끝까지 보게 하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화려하고 색다른 방법을 동원해 광고를 제작해야만 합니다. 리모컨은 광고라는 흡혈귀에게는 마치 십자가와도 같은 것이죠. Somebody forget his Ray-Ban sunglasses. 오늘날 세련된 취향을 가진 산만한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정보 전달 이상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함께 웃음 짓게 하는 재미있는 광고를 만들어야만 하죠. 정말 재미있는 광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웃기고 감동시키면은 그 광고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Very nice. Is next evening wear. Very nice. 사람들이 우리의 작품을 보고 기분이 유쾌해지면은 그 상표에 대해서도 좋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Having a choice is better than none. 빅브라더, IBM으로부터의 자유는 애플 컴퓨터의 맥킨토시 C판을 위한 1984년 광고의 주제였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서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고심했습니다. We are one people. With one will, one resolve.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영감을 얻고 영화 감독 리들리 스콧이 감독한 이 1분짜리 광고는 제작비로 $400만 들었고 슈퍼볼 시즌 광고료로 $500만 지출됐습니다. 상품 마케팅에선 유례가 없는 극적인 영화 촬영 기법과 영화적인 스토리를 이용해서 그 광고를 만들었죠. We shall prevail. 애플 컴퓨터사는 자금상의 문제로 이 광고를 다시 내보낼 수는 없었지만 강렬한 이미지와 스토리는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둬들였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100일 만에 72,000대의 맥킨토시 컴퓨터가 팔렸죠. 소비자라기보다는 관객으로서 그 광고에 반응했던 겁니다. 광고가 갈채를 받게 되면 상품의 판매량도 늘어나죠. 1990년대에는 전 세계의 컴퓨터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됐습니다. 인터넷은 새로운 광고의 수단으로 떠올랐죠. 광고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글을 읽거나 시선을 두는 곳이라면 뭐 어디든지 따라다니죠.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TV보다는 컴퓨터 스크린을 쳐다보며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모두 사라지고 인터넷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광고업자들은 이런 시세에 재빨리 편승했지만 아직도 이 멋진 신세계에서의 효과적인 광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인터넷은 초기의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광고 방법이 효과적일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흥미로운 거죠.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할까 궁리하는 과정이요. 첫 번째 방법은 1994년 등장한 배너 광고였습니다. 1년 동안 광고 회사들은 인터넷 광고에 $3,700만 지출했습니다. 1998년 그 액수는 52배나 증가해 $20억 이르렀죠. 광고업자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의 이점 중 하나는 잠재적인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쿠키라는 전자정보가 만들어지죠. 이 쿠키에서 수집된 정보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선호도와 어떤 책을 주로 읽고 얼마나 옷을 자주 사며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말 필요로 하는 시장이나 초점을 맞춰야 하는 타깃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관객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죠. 어디에 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It's like having the NFL on Fox online. 광고가 사람들이 주로 찾는 사이트에 자리를 잡아도 사람들은 광고에 관심을 보이지 않죠. 한 조사에 따르면 웹사이트 방문객 중 90% 이상은 광고를 클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업자들은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죠. 사이버골드는 실제로 인터넷에서 광고를 읽기만 하면 사람들한테 돈을 줍니다. 50센트에서 많게는 $10까지 주죠. 이제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던 광고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돈까지 주는 겁니다. 광고의 오랜 역사와 창창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광고의 효과에 대한 의문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죠. 1880년대 워너메이커 백화점의 존 워너메이커도 광고의 효과를 의심했습니다.
워너 메이커는 광고비의 반은 그냥 버려지지만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1800년대에는 지금처럼 대중매체가 발달돼 있지도 않았고 광고 산업이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과연 몇 퍼센트의 광고비가 버려지고 있을까요? 광고업자들은 끊임없이 그 해답을 찾고 있죠. 광고에 효과가 없다면 수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만들진 않을 거예요. 돈을 들인 만큼 얻는 게 없다면 당장 광고를 중단할 겁니다. 전 단순하게 $10를 들여서 $20를 벌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입증된 것처럼 돈을 들이면은, 특히 돈을 적절하게 들여서 광고를 잘 한다면은 그 효과는 엄청나죠. 광고는 매출액을 올려줍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건 광고로 인해 필요 없는 제품을 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광고에 혹해서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산다는 주장은 옳지 않죠.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으로 소비를 하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광고는 그걸 장려할 뿐이고요. Welcome to the world. 광고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은 멋있고 세련됐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하고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 매력을 가지려면 자신들의 제품을 사야 한다고 말해요.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물건을 사게 만드는 광고는 만들어진 적도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광고가 상품을 소개하면 그 상품을 사고 싶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광고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광고는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Take it off. Take it all off. Don't squeeze the Charmin. My baloney has a first name. Try it, you'll like it. Time to make the donuts. Sorry, Charlie. Don't leave home without it. Sometimes you feel like a nut. Sometimes you don't. TV 광고만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것도 없죠. 그것이 TV 광고가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 된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 모두 똑같은 광고를 한 번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죠. David's a deal with Don, Dork, and Dick. Dork, it's a deal with Dave, Dick, and Dave. Don, it's a Dork with Dick, Dave, and Doug. Gotta go, Dave. Disconnecting. Gotta go, Dick. Disconnecting. Gotta go, Dan. Disconnecting. 만약 우리가 100년 전에 만났고 만일 처음 보는 사이라면 아마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대화를 이끌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끼리라도 광고에 대한 얘기가 화제로 나오면 누구하고라도 금세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죠. 광고 일 중에서 가장 즐거운 점은 가끔씩 훌륭한 광고를 만들어내면 그게 대중문화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시청자들은 재미있는 광고를 좋아하죠. 사람들은 웃거나 CM송을 따라 부르고 광고에 나온 농담을 써먹길 좋아합니다. 물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광고는 말 그대로 대중의 예술이죠. 전 우리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믿고 싶습니다. Marvelous. Absolutely marvelous. You can have more time for fun and pleasure. Family moments you will treasure. It's an opportunity to live better electrically. Keep your men going strong. Fill those wide open spaces. Watch the chow line get long. And look at those happy faces. Will do, will do. Bell Beauty Bar will do. Things for you no soap can do. ANTIZYME. Listerine and lime toothpaste. Halo, everybody, halo.
shampoo that glorifies your hair. So Halo shampoo, Halo. Kool-Aid, Kool-Aid, tastes great. Wish we had some, can't wait. The whole egg in Hellman's makes really smooth and creamy mayo.